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초기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기에는 진도를 지나치게 빨리 나가려는 걸 제외하고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거의 안 보여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숨겨요. 하지만 뼛속까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그 모습이 살짝 드러나거든요. 그 순간을 찾아야지 돼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아주 순간적으로 쓰고 있던 가면을 떨어뜨려서 본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 웃다가 갑자기 경멸하는 표정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웃는 표정으로 돌아가요. 그런 경험을 한 번 이상 했다면 그만 만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경멸하는 표정을 매일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연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서 표정 변화를 지켜보세요. 슬픈 얘기를 할 때 표정, 창피한 경험을 얘기할 때의 표정, 죄책감을 느낄 상황에서의 표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표정은 하는 얘기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거나 과장된 표정일 거예요. 또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아예 고개를 푹 숙일지도 몰라요. 둘째는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보세요. 이 사람들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상황에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가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릴 거예요. 물론 정상인들도 운전할 때 화를 내요. 하지만 정상을 벗어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만 만나시는 게 좋아요. 차를 같이 탈 일이 없다면 다른 상황에서 화를 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애 초기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보여도 생각할 틈을 안 줘서 어쩌다 보니까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사귄 후에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해요.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하고 상대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서서히 남 탓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잘못된 점은 남의 탓으로 해요. 그리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아주 드문 확률이지만 이게 사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연인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과거 애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모두 그 사람들을 탓한다면 특정한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바랬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점을 고칠 건지를 물어보세요. 그 대답을 들으신다면 그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만 만나세요.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대방 후려치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앞에서 말한 모든 신호를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후려치기가 시작된 직후에는 그만 만나야지 돼요. 자존감이 있다면 자신의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이 볼 때는 잘해주고 남이 안 볼 때는 때려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선물 공세. 이렇게 때리는 나르시시스트들도 있고 언어 폭력만 하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만나는 상대 역시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 역시 존중해줘서 보석처럼 다뤄줘요.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없애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없애야지 돼요. 나르시시스트를 곁에 두고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신건강 시리즈에서 큰 시간을 할애해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결별을 한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는 첫째, 아마 헤어지기 직전에는 친구나 가족도 안 만나고 나르시시스트만 만났을 거예요. 달걀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상형이었고 본인과 닮은 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한 건 그 나르시시스트 연인이 아니라 아마 자기 자신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상대를 흉내내요. 가치관, 습관, 종교, 버릇, 취미, 그리고 옷 입는 취향이나 말투까지 상대를 따라해요.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인 척 꾸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이 마치 자기 자신과의 이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셋째는 연애 초기에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 후반에는 돌변해서 자신을 후려치고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 심한 혼란을 느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애하는 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불량 제품을 파는 세일즈맨이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사줄 때까지 사탕 발림으로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물건을 판매한 이후에는 돌변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타인에게서 끊임없는 찬양을 받거나 타인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자신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줄 사람을 찾아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연애 상대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거나 다음 연애 상대를 구해놓고 현재 연인과 결별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차일 경우에는 예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 연인과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연기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애는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연애는 도파민에 의한 거예요. 도파민을 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마약, 담배, 술, 쇼핑, 운동 이런 게 있는데요. 마약, 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약, 술, 담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끊으려고 해요.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쾌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은 구두 자체를 좋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예쁜 구두 또 보면 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신던 구두는 아마 신발장 속에 처박힐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연인은 바로 그 구두처럼 버려질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면 가족, 엄마나 아빠 대체할 수가 없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강아지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강아지로 대체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지금 사귀는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의 신호를 보인다면 그만 만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